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의 길을 묻다 천문과 역산 수업의 남기옥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태양의 일주운동과 연주운동을 이해하고 시간과 계절을 측정해 왔을까요? 이 의문을 다양한 해시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시계는 인류가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가장 오래된 천문 관측기기입니다. 하루에 한 번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태양의 일주운동으로 하루의 시간을 측정하고 1년 동안 태양의 연주운동으로 나타나는 태양의 고도 변화를 측정해 계절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원시적인 해시계는 땅에 막대를 세워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었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해시계는 기원전 1500년경으로 추정되는데 이집트 왕들의 계곡에서 발견된 해시계 파편입니다. 중국에서는 기원전 11세기경 주나라에서 토규를 만들어 땅의 깊이나 시간을 측정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해시계는 무엇인가요? 우선 가장 오래되었다고 추정되는 유물은 경주 첨성대 일대에 출토된 신라 해시계 파편입니다. 6에서 7세기경 선덕여왕 때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었죠. 신라 해시계는 화강석 재질의 원반형 평면 해시계로 12시와 24방향 그리고 8개가 새겨져 있습니다. 원반 가운데 막대를 세우고 막대가 북극을 향하도록 원반을 비스듬하게 설치해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쉽게도 고려시대 해시계와 관련해 어떤 기록이나 유물도 남아있지 않아서 우리 해시계 역사에 잃어버린 고리라고 할 수 있죠. 조선시대 대표적인 해시계로는 우리에게 익숙한 앙부일구가 있습니다. 다른 문화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형태로 조선 후기까지 그 전통이 계승되고 또 발전되었죠. 우리 선조들은 규포나 해시계를 사용해서 태양의 연주 운동을 관측하고 1년의 길이와 계절을 측정했습니다. 계절을 24절기로 작게 나누어 매달 절기와 중기를 번갈아 배치했죠. 24절기 중 태양의 고도가 가장 낮을 때를 동지, 가장 높을 때를 하지, 그리고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을 때를 춘분과 추분으로 잡았습니다. 동지와 하지, 그리고 춘분과 추분을 이분, 이지라고 합니다. 사계절이 시작되는 절기인 입춘, 입하, 입추, 입동을 사립이라고 불렀습니다. 계절에 따라 기온과 강수량의 변화, 그리고 농사 활동을 반영해서 나머지 절기와 중기를 배정한 것이 바로 24절기법입니다. 해당 일의 절기를 알면은 밤낮의 길이, 기온, 강수량, 그리고 농사 시기를 파악할 수 있죠. 예를 들면은 음력 1월 중인 우수 때는 봄비가 내리며 싹이 트기 시작하고 3월 중인 고구 때는 농사비가 내립니다. 6월 중은 대서로 더위가 가장 심하고 11월절 대설에는 큰 눈이 내리며 11월 중 동지에는 밤의 길이가 가장 길 때입니다. 중국에서 24절기의 완전한 형태가 확립된 시기는 적어도 기원전 2세기경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적용해 현재까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12시로 나눴습니다. 12시에 12지를 대입해서 12시진이라고 부르죠. 자시는 현대시간으로 오후 11시부터 오전 1시, 축시는 오전 1시부터 3시, 오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다시 일시즌은 초와 정오로 나눠집니다. 예를 들면 자초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12시까지, 자정은 오전 12시부터 오전 1시까지입니다. 오초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오정은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현대에서도 낮 12시를 정오라고 부르죠. 바로 여기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12시와 초정을 다시 세분화해서 각과 분으로 나눕니다. 각과 분은 현대의 분과 초의 개념입니다. 각 분을 어떻게 나눌지는 역법에 따라 변천해 왔습니다. 삼국시대부터 고려 초기까지 사용했던 선명력은 1일을 84각으로 나눴고 고려 말부터 조선 중기까지 사용한 대통령은 1일을 100각으로, 조선 후기 1653년에 도입한 시연력은 1일을 96각으로 구분했습니다. 해시계에 표기된 1시즌의 각수를 확인하면 어느 시대에 사용된 유물인지 추정이 가능하겠죠?
규표는 태양이 남중할 때 그림자 거리를 측정해서 24절기와 1년의 길이를 구하는 태양 관측기기입니다. 규표는 하루에 한 번 태양 남중 시각인 오정에만 해그림자의 거리를 측정하는데요. 그렇기에 하루의 시간을 측정할 수는 없고 연중 해그림자의 길이 변화로 24절기를 측정합니다. 규표의 기원은 기원전 11세기경 중국 주나라 때 사용한 토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기원전 101년 한나라 때에는 높이 8적 동으로 표를 만들어 사용했다고 합니다. 13세기 원나라 곽수경은 40척 크기의 규표를 제작해 1년의 길이를 정밀하게 측정함으로써 중국 역사상 가장 정확한 역법인 수시력을 완성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규표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규표 제작에 대한 기록은 세종실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종 14년 정초와 정인재에게 간의, 규표 등 원나라 천문의기를 연구하도록 지시하고 이천에게 제작의 총괄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세종 17년 경해로 북쪽 간이대 옆에 40자 높이의 규표를 설치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규표의 구조 및 규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순지가 저술한 제가 역상집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규표의 구조는 해그림자를 받는 규와 규를 바치는 규자, 해그림자를 만드는 표와 횡량, 그리고 해그림자를 정밀한 상으로 만드는 영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규는 검은 푸른색을 지니는 청석 재질로 길이는 128자 규모입니다. 규는 사람 평균 허리 높이인 4자의 규자 위에 앉혀 있습니다. 규 위에는 수평을 맞추기 위해 사용하는 물홈이 파여져 있고 해그림자 거리를 측정하는 장, 척, 촌, 분, 눈금이 120자 길이로 새겨져 있습니다. 표는 동재질로 40자 높이로 제작되었죠. 표 위에는 해그림자를 만드는 둥근 막대 모양의 횡량이 6자 길이로 수평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횡량의 그림자를 측정하기 위해서 만든 영부가 있습니다. 영부는 바늘구멍 사진기 구조로 규 위를 남북 방향으로 움직여 횡량의 그림자가 가느다란 실선으로 규 눈구미에 상이 맺히게 해 측정합니다. 규표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바로 동짓날을 측정하는 것이죠.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역법 계산의 기점을 동짓날 태양의 남중 시각부터 출발합니다. 동짓날 태양이 남중하는 길이를 얼마나 정밀하게 관측하냐에 따라서 역법의 정확도가 좌지우지됩니다. 세종 때는 40적 규표를 제작해 한양 지역의 정확한 지방시를 측정할 수 있었답니다. 세종 때 창안한 앙부일구는 다른 문화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형태의 해시계입니다. 그 형태를 잘 반영한 이름이 바로 앙부일구입니다. 가마솥이 하늘을 향해 올려다보는 것 같은 모양의 해시계라는 뜻이죠. 앙부일구와 비슷한 형태의 천문기기로 13세기 중국 원 때 제작된 앙이가 있습니다. 형태는 비슷하지만 용도는 해시계보다는 일식을 관측하기 위한 천문 관측기기에 더 가깝습니다. 앙부일구의 구조는 오목 방구 시반, 지평환, 영침, 그리고 받침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목한 방구에 그려진 시반에는 시각선과 계절선이 교차해 그려져 있죠. 시각선은 남북 방향 세로선이 균일한 간격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가운데 오시를 중심으로 좌측 끝에는 묘시까지 표시되어 있고 우측 끝에는 유시까지 글자와 12동물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계절선은 동서방향으로 가로선이 13개 그어져 있습니다. 시반면 가장 위쪽 선이 동지선이고 영침 바로 아래 선이 하지선입니다. 가운데 춘추분선을 중심으로 동지선과 하지선으로 갈수록 간격이 조밀해집니다. 그리고 오목한 방구 상단에는 지평환이 있습니다. 지평환과 계절선이 만나는 곳에 24절기 이름이 새겨져 있고 24방향도 표시되어 있죠. 지평환에는 앙부일구 설치 장소인 한양의 북극고도 37도 20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영침은 정남쪽에서 북축을 따라서 북극을 향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침 끝이 향하는 각도는 설치 장소의 위도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앙부일구 십자 받침대는 북축을 따라서 동서남북과 일치하게 설치하고 받침대 안에는 물홈을 파서 수평을 맞출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세종 때 제작된 앙부일구 유물은 아쉽게도 남아있지 않은데요.
다행히도 17세기 후반 이후에 제작된 다양한 형태의 앙부일구 유물들이 여러 박물관에 수장돼 있습니다. 세종실록 세종 19년 10월 2일자 기록을 보면 글자를 모르는 백성을 위해 12지상을 그린 앙부일구를 만들어 처음으로 한양의 해전교와 종묘 앞에 설치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앙부일구가 백성을 위해 제작한 최초의 공중 해시계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시계는 궁궐이나 관청에 설치해 지배자들이 백성들을 관리하고 또는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앙부일구는 공공장소에 설치해 백성 스스로가 시간과 계절을 파악하고 또 관리할 수 있도록 배려한 민본사상의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앙부일구는 조선의 시간을 표준화하는 상징성도 지니고 있습니다. 앙부일구 지평안에 적힌 한양의 위도 37도 20분을 기준으로 한 지방시를 국가 표준시로 지정한 것입니다. 지방관청의 시계나 휴대용 해시계 모두 한양 지방시에 맞춰 제작되었습니다. 조선 팔도에 사는 사람들은 통일된 시간을 공유하며 안정되고 질서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었죠. 세종 때에는 앙부일구 외에도 휴대용 해시계인 현주일구, 천평일구, 정남일구가 개발되었습니다. 현주일구와 천평일구는 적도 시반을 가진 휴대용 평면 해시계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현주일구는 추를 매달아 수평을 잡습니다. 하지만 천평일구는 기둥 북쪽에 파져 있는 둥근 물홈을 이용합니다. 둘 다 나침판을 이용해 남북 방향을 잡고 북쪽 기둥에 연결된 실을 영침으로 해서 시반에 드리워진 그림자로 시각을 측정했습니다. 천평일구는 기둥을 접을 수 있게 설계되어서 군사 작전 중 말을 타며 시간을 측정하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정남일구는 소관이의 사유환과 앙부일구의 시반 일부를 결합해 놓은 휴대용 해시계입니다. 사유환 안에 있는 규형을 이용해서 나침판을 사용하지 않고도 남북 방향을 맞출 수 있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정남일구는 앙부일구와 같이 시각뿐만 아니라 계절 측정도 가능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조선 후기 서양 천문의기의 영향을 받아서 다양한 형태의 지평 해시계가 제작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서양의 기하학적 설계를 반영해서 평면에 시각선과 계절선을 투영한 구조입니다. 신법 지평일구, 간평일구, 홍계일구, 평면 해시계 등 다양한 유물로 남아있죠. 19세기에는 손바닥 위에 올려놓을 수 있을 정도의 작은 휴대용 앙부일구와 해상용 해시계, 일형 원구 등 다양한 형태의 시계가 제작되어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